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수 로그 이제 연산이 다 끝났으니까 두 번째 챕터인 지수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을 나가는데, 이 지수 로그 방정식 부등식은 생각보다 문제가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따로 개념 정리하지 말고 유형의 맵에서 바로 필요한 것, 딱 전체 과정 중 수능에 나올 것에 한해서만 설명을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유형의 맵 들어가는데, 지수 로그 방부등식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배경인데, 상대방이 이렇게 반드시 뭘 주냐? 식을 줄 거야. 현재 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문이 나오죠. 그러면 이 조건문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식을 제공해 준다.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식을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구하는 값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구하는 값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봐야겠네 이렇게 되겠죠. 특히나 이 과정은 철저하게 그래프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문제에서 그래프를 주는 경우는 있지만 내가 그래프를 그리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기는 아니야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긴 단순하게 식정리, 즉 목표는 연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이 구하는 값은 뭐가 있을까? 라고 질문해 봤어. 그럼 살짝 지울게. 미리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구하는 값이야. 첫 번째는 방정식이야.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x가 어떻게 돼요? 값이 딱딱딱딱 떨어지겠죠. 그래서 방정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x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럼 x 값을 구하시오라는 말이 뜬다면 이 말의 메시지는 뭐지? 하면 바로 x 값이 한 개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x 값이 한 개이다. x 값 몇 개라고? 한 개.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풀어봤더니만 방정식에서 근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개가 아니고 두세 개씩 나온다면 이 문제는 두 번째, 현재 보면 이것은 딱 근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근들은 절대 근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 근이 두 개 이상 나왔을 때는 무연근, 근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반드시 제거해 줘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실근의 합 또는 곱을 구하시오 설명해 줍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x값이 2개 이상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x값이 2개 이상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사용하지 마세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 왜냐면 앞에 설명했다시피 이제 무연근들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연근을 제외한 나머지 근만을 우리는 취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x값을 구해주는 게 좋다. x값 구하기 오케이 이게 되는 거죠. 다만 근이 2개 이상이 존재할 거야 라는 메시지라는 걸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을 풀게 된다면 어떤 설정을 잡을 수 있을까? 부등식을 풀게 되면 아무래도 값 자체가 이런 식으로 3부터 x가 14 이하 이렇게 설명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범위값을 보기로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첫 번째, 현재 여기 있는 정수 혹은 자연수 x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될 거예요. 몇 개가 있니? 라고 묻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된다면 정수 또는 자연수 x에 관한 최대값을 구하시오.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다시피 이렇게 살짝 지우고요. 여기 최대값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10.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3. 이렇게 정답을 찾아줄 수 있다.
그래서 방부등식의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것이 아니고 연산을 통해서 x의 값을 직접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기본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지켜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와서 방정식, 지수에 관련된 방정식을 좀 먼저 풀어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 방정식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최적화 정리 후, 이게 됩니다. 최적화 정리 후. 그러면 이 최적화 정리라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바로 미수를 소수 만드세요. 미수를 소수 만들기. 아, 이렇게. 그렇죠. 미수가 만약에 거듭제곱 쓰면 거듭제곱을 정리해주고 합성수면 소인수분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정리했더니 바로 A의 fx하고 A의 gx가 같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 이런 설정이 나와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 바로 이때는 fx가 gx와 같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이거 말고도 사실은 밑에가 다른데 위가 같을 수도 있어. 또는 밑하고 위가 다 다를 수도 있어. 또는 x의 fx승이 x의 gx와 같을 수도 있어. 물론 지수방정식 케이스는 기본 4가지에다가 거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렇게 치환형에 관련된 2차식 전개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고2다 라고 하면 이 전체 과정을 싹 다 공부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지만 이게 수능이라면 이 과정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능에 나오지 않는다. 왜? 이 목표는 단순하게 지수 방정식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과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의 미분적분할 때 중간 과정의 연산에 들어갈 거다는 뜻이에요. 또한 이 다음 단원에 해당하는 지수로그 함수에서도 딱 이 과정에 대해서만 연산을 할 거다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서 나는 고2다 라고 하시면 이 과정을 공부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하지만 나는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딱 요거 한 가지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수 부등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적화 정리 후입니다. 최적화 정리 후. 마찬가지로 앞에 방금 설명했다시피 이것의 목표는 미수를 소수 만드는 거예요. 최적화 정리. 미수는 소수 만들어주세요. 소수 만들기. 자, 그랬을 때 만약 A의 fx가 A의 gx보다 같거나 크다면 이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때는 첫 번째, 미수를 제거하는 게 맞죠. 다만 미수가 0과 1 사이가 되면 어떻다? 바로 감소 성분이 됩니다. 감소 형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미수를 제거하는 순간 우리는 알고 있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A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증가 성분이 돼서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ax승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첫 번째는 a가 0과 1 사이일 때, 이때는 우리가 감소하는 모습, 그리고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x값이 커갈수록 y값은 작아지고요. 증가함수는 x가 커갈수록 y값도 커지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y가 크다라는 것은 정역에 해당하는 x값이 작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y값이 크다는 건 정역이 작다는 뜻이고, 만약 증가함수면 y값이 클수록 정역도 커진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우리가 또 함수편에 들어서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한 요 정도의 풀이만 여러분들이 익혀주시면 됩니다. 특히 올해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 정도에 대한 상식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만 해주시고 연산에만 집중해 주시면 돼요. 자, 넘어와서 이제 부등식에 로그에 관련된 설명이 남아있는데, 로그는 어떻게 될 거냐? 살짝 지고요. 자, 로그에서는 이제 변별력을 나타내는 게 바로 뭐냐면 로그의 정의가 되는 거야. 로그의 정의.
그럼 로그의 정의는 뭔데? 라고 하면 로그 A의 fx에서 당연히 A가 0보다는 큰데 1이 아니다. 이건 뭐 너무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가장 핵심 골자는 누구냐면 바로 이분인데,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강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그럼 로그를 풀 때마다 이거를 꼭 해달라는 얘기냐? 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매 문제마다 다 정리를 할 때마다 이걸 확인해 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진수의 제한 범위 확인이 중요한데, 제한 범위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문제는 뭐다? 이걸 아무 때나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확인해야만 되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배워가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로그 방정식이 있어요. 첫 번째, 최적화 정리 후, 이게 되겠죠. 최적화 정리 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항할 거 이항하고 미수가 거듭제곱 쓰면 거듭제곱을 정리 다 해준 다음에 푸는 과정인데, 첫 번째로 만약 로그 A의 fx가 b야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로그 A의 fx가 b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이때는 진수 제한 범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떨 때 할 필요가 없지? 라고 하면 x를 품는 로그의 식이 몇 개다? 하나밖에 없을 때. x를 품는 로그의 식이 하나다. x를 품는 로그의 식의 종류가 한 가지일 때. 아니, 이거는 왜 진수 제한 범위 확인 안 하죠? 예, 간단하죠. 원래는 fx가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fx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이 미수 a를 싹 넘기면 이게 a의 비승이 됩니다. 그러면 a의 비승은 이미 양수에 대한 거듭제곱인 만큼 얘는 이미 스스로가 뭐다? 항상 0보다 크다는 게 보장이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한다? 진수 제한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없구나. 예, 맞아요. x를 품는 로그의 식의 종류가, 서로 다른 종류의 식이 한 가지밖에 없다면 이때는 진수 제한 범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선생님, 로그 a의 fx하고 로그 a의 gx가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됐어요. x를 품는 로그의 식이 몇 개 나왔냐? 바로 2개가 나온다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x를 품는 로그의 식이, 로그 식의 종류가 2가지라면 이게 되는 거죠. fx, gx예요. 자, 이럴 때는 첫 번째 뭘 해야 한다? 반드시 진수의 제한 범위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얘와 얘가 전부 다 0보다 크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게 꼭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수를 제거해 주세요. 그럼 미수를 제거하게 되면 fx하고 gx가 같다가 되겠네?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3번이 있는데 3번은 반드시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가져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나 해준다면 여기다 쓸 수 있겠죠? 정리. 방정식이라면, 첫 번째 방정식이라면 이때는 x를 품는 로그의 식이 종류가, 식 종류가 2가지일 때, 이때는 무조건 진수 제한 범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 로그 부등식을 할게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로그 부등식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식 정리 후, 최적화 정리 후입니다. 최적화 정리 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로그 a의 fx가 b보다 작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하죠? 라고 질문한다면 보세요. 이건 진수 제한 범위로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라고 한다면 정답은 하셔야 됩니다. 부등식은 전 범위를 싹 다 하셔야 돼요. f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 a가 0과 1 사이라면 감소 성분이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a가 1보다 크면 증가 성분이네 이렇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 이게 되는 거예요. 죄송.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만약 이런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했더니 fx가 예를 들어서 3보다 작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3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돼요. 진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반영해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3번 반드시 1번과 2번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2번 비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풀이법을 하나로 통일해 주세요. 그 부등식의 가장 큰 키워드는 뭐다? 진수의 제한 범위를 모두 확인해라. 진수 제한 범위 확인이 필수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진수 제한 범위 확인이 무조건 다 필요해 라고 설명을 달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로그 a의 fx가 로그 a의 gx보다 크거나 같다. 물론 크다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할 거냐? 마찬가지예요. 부등식입니까? 예. 그러면 무조건 진수 제한 범위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 a가 어떻습니까? 0과 1 사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감소 성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더라 라고 설명을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증가 성분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라고 표기를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문제를 마무리한다 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마무리 정리까지만 한다면 부등식은 묻지도 따지지 말고요. 부등식 떴다 하면은 무조건 진수 제한 범위 확인 필수라고 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매핑에다가 이 내용을 싹 정리하시면 지수로그 방부등식의 내용은 끝이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방정식,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 로그의 정의,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딱 이렇게 공부해 놓고 지금 알려준 거 외에는 모두 다 머릿속에서 싹 지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알려준 딱 각각의 케이스만이 수능에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바로 연결해서 문제풀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